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오방색의 마지막 검을 흙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많이 한 것이 음양오행, 그리고 거기에 대대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음양오행에 대대되는 것들로 시간과 대대되는 것, 장소, 방위, 그리고 색, 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, 오늘은 그 중에 색의 마지막, 오방색의 마지막 거물 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거물 흙은 흐려짐의 끝이 흙인 겁니다. 그럼 이 흐려짐의 끝이 어떻게 와서 흙이 되고 이 거물이란 글씨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 그 거물 흙의 글자를 보면은 옛날 소전체에 보면은 불화자가 두 개 있고 이런 동굴 모양이 있습니다. 이 동굴 모양이 이게 하나의 이제 불이 나가는, 열기가 뿜어 나가는 굴뚝 같은 그 구멍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불과 불들이 훨훨 타서 나가는 구멍. 그게 이제 다시 이제 현대로 돌아오면서 해서체가 됐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됐었는데,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굴뚝 같은 거에 되고 그 그름이 되는 거죠. 왜 이게 생겼냐면은 불화자와 그 위에 흙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아궁이가 되는 거죠. 아궁이에 불을 떼고 굴뚝으로 나가는 거죠. 그러면은 불에서 아궁이를 떼고 불을 떼서 굴뚝으로 나가면 그 그름이 생깁니다. 그 그름의 색을 우리는 검을 흙이라고 한다고 정의를 이 글자에서 나타내고 있거든요. 그럼 이 검은 것을 왜 흙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검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은 동사적인 사고에서 생각이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검을 흙은 검다에서 왔는데, 이 검다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천자문에 봐도 천지현황 할 때 이 현자가 거물현인데, 이 거물현을 옛날에는 가물현이라고 했습니다. 그럼 이 거물과 가물은 같다는 의미가 되는데, 왜 같은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늘이나 뭐 멀리 볼 때 보면은 가물가물거리다 그러지 않습니까? 가물. 그래서 가물거리다 그러고, 이걸 좀 큰 말로 하면은 거물거물해서 거물거리다고 하는데, 이러면 가물가물하면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. 바로 앞에 있을 때는 또렷이 물체가 보이는데, 멀리 가물가물거리면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. 그리고 저 멀리 가물가물거리는 것을 까마득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까마득하다는 데서 나온 게 까맣다. 그래서 그리고 거물거물거리는 데서 검때서 나온 게 거물.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겁니다. 잘 안 보인다는 것은 가물가물 되니까 또렷한 것이 흐려지는 거지 않습니까? 흐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점점 또렷한 것이 흐려지다가 마지막 안 보이는 것은 흑 해서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. 또 이 잘 안 보이는 것은 어두운 겁니다. 그러면 어둡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 어둡다의 명사형은 어둠인데, 이 어둠은 받아들여서 두는 겁니다. 근데 뭘 받아들이냐?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. 근데 이 어자가 왜 받아들이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, 우리 한글에 어와 아가 있습니다. 이 어는 포용, 받아들임입니다. 그리고 이 아는 찌름, 치받음입니다. 그래서 보면은 요게 이제 요 꺾어진 요게 되는데, 이 안쪽에서 포용하는 것은 어가 되고, 요 뾰족한 걸로 쳐받는 것은 아가 되는 거거든요. 이 의미를 푸는 것은 제가 아주 우리 말의 최고, 요즘에 거두라고 볼 수 있는 최봉용 교수님께서 하신 풀이거든요. 이 어와 아의 그 우리 한글적인 풀이 정말 엄청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어는 모든 것을 포용해서 우리가 쓰는 어머니,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장 잘 포용하는 분이지 않습니까? 어머님. 그리고 이 어머니의 포용을 받쳐주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아버지. 그래서 세상을 찌르고 쳐받아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
아버지는 아자는 양이고 어자는 음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어자의 어둠에서 받아들여서 두는 것이 어둠인데 이 어둠은 모든 빛을 받아들여 품고 있는 겁니다. 모든 빛을 받아들여서 품고 있으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나스함과 포근함과 사랑이 있겠죠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항상 자식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랑하신 대표지 않습니까? 지난번에 이 흰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희다는 것은 빛을 다 내뿜는 겁니다. 그래서 아버지는 가족의 이제 그걸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힘을 내뿜어서 밖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? 그처럼 모든 빛을 내뿜으면 희게 됩니다. 세상 이치적으로. 그 다음에 이 흙은 모든 것을 다 품는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그래서 모든 빛을 다 먹으면 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빛을 모든 것을 뿜어내는 백, 모든 것을 속에 품고 있는 흙. 그래서 흑백, 그리고 백은 양이고 흑은 음인 겁니다.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는 흑이 백보다는 그 에너지가 크겠죠.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버지가 힘이 세지만 가정에 들어오면은 엄마나 배우자나 그분들이 훨씬 파워가 세지 않습니까? 여기를 봐서도 이 모든 걸 품고 있는 에너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나 그 안에 있는 분이 힘이 세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검은 것은 빛을 다 품고 있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지 않습니까? 눈을 감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. 그거랑 마찬가지가 되어서 검다는 감다와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감다, 검다 같은 의미가 돼서 우리가 검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거름, 그 아궁이에 불을 떼서 생기는 검은 것, 그것을 이제 거름을 검다고 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가물가물 까마득해 거려서 점점 흐려지다가 흐려짐의 끝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게 흙인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제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글자를 검을 흙이라고 하는 거죠.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논리가 잘 맞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혹 좀 저놈 잘 모른다 하면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저를 좀 지도해 주시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통찰력이 생기도록 서로 발전하는 우리 통찰 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요걸로 오방색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24년도 이제 다 끝나가니까 이때까지 한 음양 오행 대대적으로 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 음양 오행 대대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와 같이 한번 2024년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